안녕하십니까, 한상훈입니다. 여러분들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두 가지 감정을 갖습니다, 경찰한테. 첫 번째로는 정의로운 경찰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정의로운 경찰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왜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는 것 같은 힘이 없어요. 위에서 덮으라고 하면은 덮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따로 플레이하기에는 힘이 없어요. 해당 조직이 전체가 다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 혼자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옳은 소리 한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례로 몇몇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 끝까지 파헤치다가 오히려 좌천되거나 아니면 변사체로 발견된 경찰분들이 꽤 됩니다. 뭐, 어떤 아주 유명한 나이트 클럽도 있었죠. 무슨 세 글자인 그런 나이트 클럽.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듯 따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요. 그냥 위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돼요. 꼬우면 나가 그런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기자들은 다를까요? 기자들은 다른가요? 기자가 언론사의 뜻과 반하게 본인만의 기사를 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그런 언론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까요? 언론사의 수익 모델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 개의 언론사가 돈 버는 방식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 가지고 월급이나 다 챙겨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참 지내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분은 종종 술 취하면은 본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였어요. 약했던 얘기, 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지.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돼요, 밑에는. 그래서 사회를 바꾼다 라고 하려면 정말로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걸 무기화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엮이지 않고 거기에 야합해서 살거나 크게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세상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인생이 박살나고서 어느 날 목숨을 잃는다? 원래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미디어에서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도 뭐 국회의원들 온라인에서는 욕하지만 정작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두려워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전부 다 욕하잖아요, 국회의원. 전부 다 욕하잖아요. 근데 면전에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는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사람들, 공공연하게 서술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 좀 넘어요. 근데 그 돈 갖다가 수행비서들, 뭐 이런 애들, 자기 수족들 월급 챙겨주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다 국회의원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돈 갖고는 소위 말해서 개인 사업자처럼 직원 몇 명 쓰면은 돈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 만나서 뭐 소위 접대하고 그런 분들 보면요. 국회의원 태반이 거지 새끼입니다, 진짜. 돈 안 써요, 절대. 다 얻어먹으러 다니고.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냐? 라는 거죠. 왜? 도대체 왜?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그들이 공천을 받았는지 공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뽑혔는지 의원 중에서도 급이 있는 의원인지 초선인지 어떤 지역구에 어느 정도의 유지인지 온갖 요소들이 다 적용되죠. 근데 그걸 갖고서 결국은 일반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 공권력을 바탕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짓을 한다. 그런 압력을 넣는다. 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런 사람도 문제고 그걸 굴복한 사람도 문제죠. 근데 문제는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죠. 특히 위로 갈수록. 이런 표현에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개새끼를 원하는 게 결국 권력이거든요. 내 말에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고 까라면 까는 거. 그런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자한테 제보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분들한테 제보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나쁜 놈에 좀 제보하고 싶어서 연락을 쭉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보한다고 하면요, 관심 없어요. 공익 목적의 제보 관심 없어요. 그 기자들 왜 관심 없는지 아세요?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제보 들어와봤자 그것 본인이 다 검증해야 되고 조사해봐야 되고 스토리 맞춰야 되니까 떠먹여주는 거 아니면 별 관심 없어요. 그럼 뭘 좋아하냐? 내가 돈 몇십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기사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아주 따박따박합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쉽고 편리한 수단인지 놀라실 겁니다. 전 그래서 어떤 대표들이랑 미팅을 하건 본인 나온 뉴스 기사가 보여주고 하는 그런 사기꾼 새끼들하고는 상종 안 해요. 돈 몇십만 원 주면 다 사진 찍어가고 거기 다 내용 보내준 거 카피해가지고 올려주는 놈이 뭔 대표라고 까불고 사는지. 그게 언론이고 그게 경찰이에요. 경찰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내사를 불편해하죠. 내사. 뇌물 처먹은 새끼들 본인들이 수사해서 뭔가 결과는 올려야 될 때. 일종의 용역 서비스인 거예요. 치트키 같은 거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게 이 경찰 서비스고, 내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든 원하는 대로 대중한테 뿌릴 수 있는 게 언론이라는 용역 서비스고요. 전 그래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개가 넘는 범죄 사건들 확인하고 일상적으로 수사하고 그냥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집행력이 있는 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온갖 비리들, 원래 청소 도구가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바보 마냥 사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그런 걸 이용해서 몰래 뒷주머니를 채우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자식이 옳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로서 응당해야 될 옳은 일을 하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럼 분노하겠죠. 분노하겠죠. 누구한테 분노를 할까요? 옳은 일을 한 자기 자식한테 분노할까요? 그런 미친 부모는 없겠죠.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고 세상에 분노하겠죠. 전 그래서 침묵하는 자는 언젠가 그 칼날이 나에게 도달했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해줄 사람도 싸워줄 사람도 없다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는가? 때로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응당, 권선징악을 해줄 거라는 망상도 품어보긴 하는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이런 상황까지 올 필요도 없었겠죠. 아마 인류가 다 종말까지 할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건데 전 한편으로는 끝없는 투쟁인 것 같아요.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이기도 한데 그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조금만이라도 안 좋아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끄집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서기 536년 아마 그 연도가 맞을 거예요. 서기 536년에 아주 큰 화산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화산재 때문에 온도가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햇빛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죽어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빼앗고 싸우고 원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반대로 살아간 사람들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에게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전 그래서 이게 항상 괴로운 게 그런 거예요. 제 주변에 뭐 인터폴부터 해서 경찰, 기자,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소수고 그리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시스템적 한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게 된 것 같아요.
나쁜 놈들 잡아들이려고 경찰이 됐는데 나쁜 놈들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경찰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경찰이 나쁜 놈들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경찰이죠? 언론이 언론 역할을 못하면 그게 무슨 언론이죠? 근데 구조적으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엔 더 살아남을 거고, 더 살아남으면 더 부패하겠죠. 제가 종종 정보 얘기하면서 프라이버시는 없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프라이버시는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대부분은 하고 사는데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어요. 전국 팔도에 대한민국 안에만 있다면은 2주 이내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뭘 먹었는지까지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 돈 몇 푼이면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를 공급해주는 게 경찰들이고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 경찰이.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인데 저는 그래서 참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게. 이해도 되면서 그따구로 살 거면 경찰 배지는 놓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 참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 약 2,0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흥 주점이 라이센스가 2,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뭘까요? 추가로 시장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서 권리금을 주고 거래가 일어나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유흥주점 장사는. 근데 유흥주점 장사의 메커니즘이 손님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죠. 법의 테두리를 넘는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그런 걸 원하죠. 그럼 그거를 제공을 해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고 나서 누가 신고하면은 첫 번째 방법, 뇌물을 써서 무마시킨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먹고서 딴 데서 또 한다. 항상 그래요. 그분들 연락처에 경찰서 사람들 정보 다 있어요. 무슨 경찰서, 무슨 경찰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느낀 게, 정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제일 좋은 건 나도 그 용역 서비스를 돈 주고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도 그렇게 해. 그런 거죠. 그러다가 좀 잘못되면은 재수없게 빵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게 뭐랄까 관용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게 아마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왔겠지만 그게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결권을 갖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의결권. 예를 들어서 수사의 진행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은 보통 연장자죠. 오랫동안 근무한 연장자죠. 근데 그 사람이 가족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덮으라는데 덮지 못할 용기가 있을까요? 조직에서 옷 벗고 나가면 뭘 해야 될까? 뭐 퇴직금 받은 걸로 뭐 식당이라도 차릴까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가족이 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살면은 새로운 논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하고요, 사람들은. 전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악마와의 거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똑같은 피해자가 위치가 됐을 때 그 칼이 나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바꾼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자에게서 힘을 빼앗아야 되고 또 다시 누군가한테 그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던 사실 절차가 좀 달라지고 방법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똑같잖아요. 사실 답이 없는 주제인데 답답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국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대한민국이면 양반이죠. 뭐 치안이 개판난 저 남미 국가 이런 데들은 뭐 더하면 더하겠죠. 그래서 그런 씁쓸함이 있어서 전 딱히 법을 보거나 언론을 보거나 뭐 지들이 정의롭다고 하는 새끼들 치고 정의로운 집단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집단이기 때문에 반대로 더 끔찍할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데 인간은 애초부터 그럴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참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네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라면 그들을 돕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도와주는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쓰레기들을 잡아 쳐넣는 데 쓰일지, 아니면 반대로 쓰레기들의 약점을 미리 알고 그걸 감춰주는 용도로 쓰일지. 왜냐면 그것도 일종의 용역 서비스로서 작동하거든요. 일종의 리스크 컨설팅인 거죠.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모르는데 그런 요청을 받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돕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돕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전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100% 보기 전까지는 도울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답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런 모양입니다.